그래서 교과서에는요 이 원료 초콜릿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카카오 베이스, 설탕, 우유, 그리고 이제 카카오 버터를 넣고 혼합기 넣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교반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액체 상태겠죠. 그럼 이걸요 틀에 붓습니다. 이 액체된 초콜릿을요, 원료 초콜릿을 틀에 붓고 이거를 이제 진동을 가해요. 그러면서 기포를 제거합니다. 여러분들 제과 시간 2학기 때 제과를 할 건데, 그때 오븐에 넣기 전에 반죽을 이렇게 막 이렇게 탕탕 칠 거예요. 그러면서 기포를 제거하거든요. 약간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탕탕 치면은 이제 반죽 같은 거 보면은 기포가 조금씩 탁 올라와 있는데, 이걸 들었다가 탕 이게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요. 살짝 들었다가 탁 놓으시면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진동에 의해서 기포가 제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틀에 부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포가 제거가 됐어요. 진동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우리 스톡 시간에 배웠죠. 냉각. 스톡을 다 만들고 냉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냉각을 합니다. 굳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먹는 그런 초콜릿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은 이거를 밀크 초콜릿이라고 한다고 해요. 밀크 초콜릿. 왜냐면 우유, 설탕, 카카오 버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크 초콜릿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카카오 하면은 이제 초콜릿을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코코아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코코아는 뭘까? 코코아는 우리 카카오 베이스 배웠죠. 카카오 닙스를 전처리 막 말리고 볶고 갈아 놓은 걸 카카오 베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카카오 베이스에서 그 추출을 할 수 있는 게 카카오 버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기억나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카카오 베이스에서 카카오 버터를 이제 분리시켜 놓은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를 카카오 버터를 이제 짜가지고, 카카오 버터가 있었어, 카카오 베이스에서. 근데 이걸 분리시킵니다. 짜가지고 카카오 버터가 딱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분리하고 남은 물질이잖아요. 이걸 코코아 가루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카카오 베이스에다가 설탕, 시럽, 그리고 카카오 버터를 넣어가지고 혼합기에 막 고온으로 이제 교반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코코아 가루에다가요 이제 생크림을 넣어도 되는데, 생크림을 넣거나 아까 말씀드린 설탕, 우유, 카카오 버터를 넣으면은 초콜릿 소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초콜릿 원료 초콜릿이라고 그걸 생크림 넣은 거 말고 이제 카카오 베이스에다가 카카오 버터 넣고 설탕, 우유 넣으면은 이제 원료 초콜릿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 틀에 붓고 이제 뭐 진동해가지고 이제 뭐 기포를 제거하고 나서 만든 게, 냉각시켜서 만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콜릿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냉각시키기 전 있잖아요. 틀에 붓고 냉각시키기 전은 이제 초콜릿 소스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걸 그대로 초콜릿 소스로 써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되는 거야. 카카오 이제 초콜릿 소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 닙스를 알면 돼. 카카오라는 닙스, 그 닙스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카카오 닙스를 이제 발효시키고 이제 말리고 로스팅 한 다음에 속껍질을 분리시키고 이거 갈면 카카오 베이스가 되는데,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제 카카오 베이스에다가 이제 이제 설탕, 이제 우유, 그리고 카카오 버터를 넣고 고온에서 일주일 동안 교반시키고 이제 액체 상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초콜릿 소스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틀에 붓고 냉각시키면 이제 우리가 먹는 그런 초콜릿이 되는 거, 밀크 초콜릿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콜릿 소스는 그래서 카카오를 먼저 알면 된다 이거죠. 카카오 알면은 카카오 닙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카카오 닙스는 카카오 씨앗입니다. 이거를 전처리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로스팅하고 간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설탕, 우유, 카카오 버터를 넣어가지고 만든 걸 초콜릿 소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죠? 그 초콜릿 소스 하면 어쨌든 결국에는 카카오 이제 닙스, 카카오 베이스 알면 되고, 거기다 설탕, 우유, 카카오 버터를 넣으면 된다. 근데 초콜릿의 그런 풍미를 내주는 거는 카카오 버터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카카오 베이스, 설탕, 우유 기억하기 힘들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초콜릿 소스는 카카오 베이스, 설탕, 우유, 카카오 버터 이렇게 해서 만든다. 이 네 가지가 주재료다. 온도, 그래서 템퍼링 온도가 정말 중요하고, 템퍼링 그 적절한 온도
교보자가 중요하고 그 전에는 혼합기에 교반해가지고 고온에서 일주일 동안 준다라는 거. 뭐 대회 같은데 보면 그냥 바로 쓰더라고요. 자세히 못 봤는데 초콜릿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썼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그럼 카카오는 뭐 영양 성분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달달한 디저트 소스로 쓰인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어떤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달달합니다. 맛있죠. 초콜릿으로 만들었을 때. 근데 카카오 자체는 이제 폴리페놀계 보면은 카테킨이란 게 있고 카테킨 안에는 탄닌이란 게 있어요. 탄닌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막 쓴 느낌이잖아. 근데 탄닌의 좀 더 큰 범위가 카테킨이고 카테킨에서 좀 더 큰 범위가 폴리페놀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 폴리페놀의 역할이 뭐냐면은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리페놀 안에 카테킨과 탄닌이 속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폴리페놀이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카카오에는 카테킨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폴리페놀의 큰 분류 안에 있는 카테킨이라는 게 많은데 이 카테킨이 정말 큰 항산화 작용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산화되는 걸 막는 거야. 우리가 먹었을 때 몸은 계속 늙어가겠죠. 산화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주는 게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품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카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좀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먹으면 좀 쓴맛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영양성분 보면 폴리페놀 또는 뭐 카테킨 또는 탄닌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분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뭐 녹차의 몇 배가 높다고 해요. 녹차 하면 이제 뭐 탄닌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랑 많은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녹차보다 항산화 작용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에도 식이섬유가 있잖아요. 레몬에 식이섬유 있는 거 알죠? 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레몬에도 식이섬유가 있는데 레몬에 52배의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어때? 불용성 식이섬유도 있고 가용성 식이섬유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식용 시간에 기억 안 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당 흡수를 지원합니다. 포도당 흡수가 너무 빨리 되면은 어떻게 해서 인슐린 분비가 빨라지겠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게 이제 식이섬유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셔도 일단 옛날에 배웠던 거니까 그런 거 배웠었지 기억 안 나더라도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거 중요하다 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면은 뭐 팩틴, 검, 점액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질에는 이제 변의 양을 많게 하고 변을 부드럽게 하고 직장에서 배출하는 속도를 이렇게 빨리 하고 그리고 여기 불용성 식이섬유질의 종류로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이 있다고 했죠. 기억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참 외롭다.